안녕하세요. 열정의 수익입니다. 최근 인기 영상이었던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보고 저는 주식시장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보는 통일의 모습이라는 주제와 함께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새 지도자의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2019년도 계속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다 그 새 지도자가 꼭 같은 다 목표를 갖고 있어요. 김정은은 자 정권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건 사실 미국의 위협이 아니에요. 북한 내부의 인민의 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라고 하는 게 경제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번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핵 문제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걸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밍이 문제일 거예요. 지금 2020년 11월에 대선인데 이걸 지금부터 해서 그때서 정치적인 자본이 못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중동에서 실패하는 거, 이란에서 실패하는 거, 유럽에서 실패하는 거 이걸 전부 다 사실상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가 북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트위터 통해 갖고 김정은 위원장 괜찮다. 아주 좋은 지도자고 좋은 관계 될 거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 입장도 결국 경제도 잘 돼야 되지만 우선 평화가 잘 돼서 위기가 없어야 전쟁 위기가 없어야 경제가 잘 되는 것이지 경제 위기가 아니 전쟁 위기가 계속 있으면 경제가 잘 되겠어요.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남북 관계가 호전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주식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3월 초부터 6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 대아티아이, 좋은 사람들 등 남북 경협의 이슈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대북 관련주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에서의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의지의 크기는 곧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의 의지는 3월부터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지금은 그 기대감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소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 증거로 12월 26일 착공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관련 주들은 오히려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은 더 큰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주가를 통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의 컨텐츠인 열정의 수익만의 뇌피셜인지 팩트인지 선 반영되어 오르지 못했던 사례가 있는지 통일의 역사가 있었던 독일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 소련의 입장 변화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었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시점에서 1989년 11월 이후 주가는 상승을 보였지만 정작 통일이 공식화된 1990년 10월 이후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선 반영이 되었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이후 독일은 동독 지역에서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도산 증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침체기를 겪은 뒤 5년이 지난 뒤에서야 경제 회복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통일의 기대감은 그 이전부터 선 반영되어 오히려 통일 이후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을 독일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경제 제재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고립 상태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경제 규모가 위축된 상태에서 외국 자본 유치는 필수적이고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UN 경제제재 해소 이후 성장한 베트남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제재 해소 이후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했습니다. 정책 초기와 발전기 두 가지로 나누어 상황을 살펴보자면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인 초기에는 내부적으로 힘을 가지기 위해 국유기업 민영화, 정부 독점권 철폐, 본격적인 경제개방 이후에는 산업단지, 기술단지,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SOC에 집중 투자하였고요.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무역을 통해 5에서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통일의 기대감은 그 이전부터 선 반영되어 오히려 통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독일 사례로 살펴보았고 이후 경제제재 해소로부터 실물경제 성장으로 인한 GDP의 증가 형상은 베트남의 사례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시장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이후 대북 제재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GDP 성장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전망 있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독일 통일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장벽 붕괴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재, 건설, 미디어, 소재, 기술, 자동차 섹터 자체에서 30에서 4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 화폐 통합 이후 3년 동안 화학, 은행, 보험, 산업재 섹터 등에서 30% 전후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남북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 성장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노동력이 합쳐져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고용과 소득 수준이 증가하여 잠재 수요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영향력은 막강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일단 북한의 전력 발전 용량은 남한의 7분의 1 수준이고 현재는 설비 노후화로 사용량이 더 적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만큼 전력 사용량을 끌어올려도 발전량은 52.5% 증가가 가능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북한이 2008년 이동전화가 빠르게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이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고 장비를 화웨이에서 조달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만에 약 198만 명이나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전반적으로 3월에 대세 상승이 나왔으며 새로운 기대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이슈 전후로의 데이 트레이딩 또는 2-3일 익절 구간을 취하는 게 맞고요. 현재는 경기의 침체 국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지수 또한 상승 가능성을 잃은 현 시점, 근거 있는 기대감이라도 실적으로는 연결되기 힘든 통일 관련주에 목숨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주식 채널에서 남북 경협주 관련 1000% 예상이라는 키워드가 많이들 보이는데요. 저의 채널은 있는 사실 토대로 말씀드리며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군도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꼭 기부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